자,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이라고 그렇게 배울 건데요. 오늘이 2일인가요? 2일 날 뵙고 6일 날 뵙고 9일 날 뵙고 정들겠네. 집에서. 자, 이제 부동산 가격 이론에서 이 부분 이제 저 칠판에 떠 있는 거 이 부분은 아주 빈번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나올 때가 됐다고 이게. 이제 시험은 이거네요. 가치와 가격. 요 가치와 가격이 어떤 차이가 있나? 요 표. 이 표를 기억하고 있는가? 이거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가치 발생 요인이 있는데 요 가치 형성 요인, 요 가치 형성 요인 보면 뭐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 요인의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15년 전에는 별표가 3개가 아니라 5개 있어요. 15년 지금 별표 5개 하지 말고 15년 전에 그 15년 전에는 이게 이제 별표가 5개였는데 요즘은 이건 15년 동안 거의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 좀 이따 책을 통해서 볼 건데 요거 신경 전혀 쓰지 말고 요즘 가치 형성 요인은 이것만 내요. 이것만 경제적 가치 영향을 주는 요것만 계속 낸다고. 요것만 요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만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는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거고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22회 때 내고 24회 때 내고 그대로 안 냈어요. 그러니까 24회 때가 마지막이야. 최근 10년 동안 안 낸 거라고 이거. 그럼 최근 10년 동안 안 냈으면 중요성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다는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 이제 봤어요. 뭘 봤냐면 가치와 가격 비교. 요 가치와 가격 비교가 요거 첫 번째.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인데 제 생각에는 올해 시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와 가격 비교하는 거 요거. 자, 그러면 가치와 가격이 같을까 다를까 다른 말이라는 소리예요.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하고 가치는 밸류라고 하잖아요. 그럼 가격은 우리가 알아요. 가격은. 근데 가치는 추상적인 거니까 잘 몰라요. 필기노트는 이런 말은 없어요. 지금 이런 말은 여기는 없고 필기노트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요거 비교하는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가치와 가격이 가는 설명이 다 틀린 거 고르라. 거의 다 틀린 거. 그러니까 틀린 거 고르라 그러면 요 세 개를 반대로 주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격은 여러 개 있고 가치는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한다고. 그 뭡니까 있습니까? X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최근에는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했다고. 가치와 가격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냈냐면 3번 지문에다가 이렇게 냈다고. 가치는 미래값이고 가격은 현재값이다. OX. X. 가격은 과거값이고 가치는 현재값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틀린 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 세 가지를 반대로 줘서 틀린 말 만든다고. 그럼 가치가 뭐냐면 쓸모야. 쓸모를 가치라고 그래요. 그 쓸모가 가치인데 이걸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 이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가치라는 것은 이 물건 봐요. 이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의 가치와 가격이 다르다는 소리야. 그럼 가격은 이건 내가 사고 팔 때 내가 살 때 10억을 줬다. 그게 가격이야.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이 물건을 내가 살 때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가격이라고 그래. 그걸 학자들은 교환의 대가로 실제로 거래된 금액, 실제로 요 거래가 지불된 해도 상관없어요. 지불된 금액을 가격이라고 불러요. 그럼 가치는 어떤 물건이 나에게 주는 편익, 어떤 이익을 주는데 그걸 현재 시점에 측정했다. 그래서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개념적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 자체부터가 가치는 어렵잖아요. 왜? 추상적이니까 그래요. 그럼 요 가치 쓸모인데 쓸모가 없는 것들은 가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쓸모 있는 것만 가격이 있는 거야. 그럼 쓰레기는 쓸모가 없죠. 쓰레기는 쓸모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가격이 없다는 소리야. 근데 쓰레기 봉투는 쓸모 있죠. 가치가 있으니까 가격이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가격이 있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가격의 본질은 왜 이걸 내가 사면서 5만을 지불하냐 이 말이에요. 왜? 쓸모가 있으니까. 됐죠? 그럼 가격의 본질은 뭐다? 가치다. 그래서 요 쓸모를 가치를 금액으로 돈으로 표시한 것을 가격이라고 그래. 가격은 뭐냐? 가치의 합해적 표현 거예요. 합해적 표현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구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요 세 가지가 중요하지 제가 부수적으로 설명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막 초점 맞춰가지고 가격은 같이 합리적 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너무 고생이 많아. 집에서도 힘들고 밖에 나와서도 힘들고 많이 힘드시죠?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야.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는 소리야. 다른 뜻이 아닙니다. 또 혹시라도 오해해가지고 뭐 하자는 소리야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6일날 또 언급했지만 아까 원장님도 하지만 6일날 수업할 때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겠지만 저거 한번 하고 나면 그러면 나중에 편해져요. 한번 하고 나면 맞다 저거 한번 했더니 좀 편해졌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6일날 모두 참석해가지고 자리를 좀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치와 가격 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는 쓸모니까 매우 추상적이에요. 그러면 가치는 주관적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런 말 했을 건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쓸모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어요. 저는 아파트에 살지 않을 거니까. 저는 아파트에 좀 살아봤는데 정말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파트 살지 않거든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근데 누가 아파트 준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알았어 가질게. 쓸모는 못 느껴. 뭘 가격에 대해만 관심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 가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래서 주관적이야. 그 실제로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나는 좋아 아파트 좋아 이러지 않는다는 저는. 다만 가격에 관심은 있지만 그래서 저 가치라는 것은 사람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느끼는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다. 주관적이라고. 반면에 가격은 구체적이라고. 요 분필 1,000원이다. 요 분필 닦기 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객관적이에요. 누가 가든 여기는 지금은 1,000원이야. 이렇게 객관적이죠. 자, 가격은 이미 지불된 거예요. 제가 이걸 지었잖아요. 가격은 그 가격값이에요. 가치는 앞으로 저 물건이 나에게 줄 쓸모를 현재 시점에 측정한 거라고. 그래서 현재 값이고 아까 가치는 여러 개 있다고 봤네요. 가치는 감정평가 규칙 제5조 원칙 시장가치 기준할 때 가치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나오고 예가 나왔습니다. 시장가치, 교환가치, 보상가치, 보험가치 여러 개 있잖아요. 이렇게. 반면에 가격은 변동하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가격 하나밖에 없다. 요 세 가지 구별하는 게 가치와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말.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이제 여러분 필기노트 이쪽 사이드에가 있는데 가치와 가격,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얘는 한 번이가 출제되고 밑에는 그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물건의 쓸모가 높아지면 그럼 당연히 가격은 높아지겠죠. 이렇게. 예?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낼까 싶은데 혹시라도 야비하게 출제자가 글쎄 이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이해되십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가 높아지면 그 물건의 가격도 높아진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된가 봐봐요. 이거는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높아져요. 그러면 가치도 높아질까? 요거는 성립할 것 같아요? 요거는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높아지면 가격은 높아지는데 반대로 가격이 높아진다 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라고. 요거 이해 안 됩니까? 요거 이해되다는데 봐요. 우리나라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럼 가격이 올라갔다 아파트 가격이? 그럼 아파트 쓸모가 좋아졌나요?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근데 반대로 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반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쓸모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 옷의 가격이 10만 원에서 50만 원 올라간다고 해서 이 옷이 뭐 쓸모가 좋아져서 내 뱃살을 뭐 없어주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나오게 좀 그러고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했고 자 그러면 요 단기 장기 요거 3번 냈습니다. 가치와 가격이 같아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은 장기적으로 모든 게 다 일치한다고 그래요. 장기적으로. 경제학의 논리가 그래요.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여러분들 7월달, 8월달 지나되면 그럼 전부 다 점수가 거의 다 60점 이상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일치한다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하면 된다.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그게 경제 논리인데 그럼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고.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장기가 일치하면 단기는 뭐요? 달라지겠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봐요. 가치와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 괴리되지만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뭐 수요가 어떻고 쭉 써놨다고. 얘는 여러분에게 이걸 이해하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논리에서 단기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달라지는 거고 장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이걸 제가 설명하기 써놓은 거지 이걸 시험에 여러분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이걸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다고. 받지 말고 여기에 실험을 하지도 말고 그냥 단기, 괴리, 장기, 일치.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장기적으로 일치한다. 그것까지 하시면 돼요. 3번 나왔어요. 그럼 3번 나오면 단기는 괴리되고 장기는 일치한다. 그러면 옳은 말이야. 근데 반대로 단기적으로 일치하고 장기적으로 괴리된다. 그럼 틀린 말이 되겠지. 장기적으로 뭐요? 일치, 장기 일치, 장기 일치, 장일, 장일 이렇게. 단계, 그러더니 단계. 단계보다는 장일이 좋잖아요. 장일. 선생님 일장하면 안 될까? 그래요. 일치할 때는 장 이렇게. 일장기 하면 안 되고. 예? 자, 그럼 단기적으로 뭐요? 괴리. 장기적으로 일치. 둘 다 하지 말고 그냥 장기적으로 일치, 장기적으로 일치. 그럼 단기적으로 괴리 되겠지. 둘 다 외워서 그냥 시험장 가서 단기가 일치인가? 이러면 안 되니까. 장기 일치 이것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설명할 건데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다는 거. 자, 요 단기의 개념은 역시 지금부터 말한 것도 이해 안 되면 이해하지 마시라고. 단기는 짧은 기간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는 공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해. 공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요 말 지금 내가 한 말 시험에 나오면 제가 손에 장을 씌워요.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뜻이라고. 단기는 공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짧은 기간을 단기라고 한다고. 그건 필기노트에 나중에 보다 보면 단기, 장기 나올 때 단기는 공급이란 말은 전혀 없다고. 단기는 공급이란 말 없어. 장기가 됐을 때 공급이 변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서울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하루아침에 아파트를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건설할 때 6개월 걸린다. 그 6개월을 단기라고 그래. 그럼 6개월 동안은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근데 6개월이 지나서 이제 7개월째부터 분양 시작한다. 그걸 장기라고 한다고. 장기. 그게 이제 장기 단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하고 단기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 시험에서 딱 한 번 출제했어요. 21회 때인가 한 번 출제해서 그 수요 공급에서 한 번 출제했다고.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단기는 공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가 단기라고. 여기까지 단기. 그러면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면 질문.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요? 가격이 올라가. 가격이.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고. 아파트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가치 쓸모가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쓸모는 그대로 있는 거야. 쓸모는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버린다고. 그래서 아파트 가치보다 훨씬 더 높아진다고. 우리 이랬잖아요. 어디 지나가다 언니 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 얼마인데? 30억이래. 미쳤다 미쳤어. 그게 이거야 이거. 쓸모는 별로 없는데 가격이 30억이야. 그거 미친 거지 그거. 그러니까 여기에 수요가 많이 막 특히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 버리면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야.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거 장기 단기 빼버리면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증가시켜요. 공급을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서 가치하고 일치돼 버린다고. 그렇지? 근데 이걸 장기 단기 나누면 여기까지가 단기야. 여기까지가 단기니까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치와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소리야. 근데 이 가격이 올라가면 서울의 아파트가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져서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가격과 가치가 뭐요? 일치하게 된다. 그렇지. 요거 하면 돼. 선생님 나는 이해 안 된다. 이해하지 마라. 이해하지 마. 이해하지 말고 장기 뭐요? 일치. 일치. 자, 됐어요. 요 밑에 2번 할 필요도 없고. 자, 이제 가치 형성 원리라고 했는데 뭐 가치 형성 원리를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가치 형성 요인하고 가치 발생 요인 요 두 가지 보자고요. 필기노트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서 하나표에서 그다음에 수요 곡선, 공곡선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것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파노라마처럼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편적으로 가치 형성 요인이 뭐냐, 가치 발생 요인은 뭐냐 이렇게 나올 거니까 시험은.
자, 그럼 요 뜻, 요 가치 형성 원리의 뜻, 가치 발생률의 뜻, 이런 뜻은 무슨 말이냐면 이 물건이, 이 부동산이 쓸모가 있어서, 즉 가치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까? 이걸 가치 발생요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가치 발생요인은 쓸모가 있어서 가격이 지불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그 말인데 첫 번째 효용이 있어야 돼. 이 효용을 다른 말로 유용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쓸모예요, 쓸모. 효용의 정확한 뜻은 이 뜻입니다. 효용의 뜻을 물어보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 제가 배가 엄청나게 고파 지금. 배가 고픈데, 근데 저의 욕망은 배가 고픈 것을 배를 좀 부르게 하는 거야. 그죠? 그럼 저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거, 그게 빵일 거라고, 빵. 그 빵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효용이라고 그래요. 효용. 그럼 제가 배가 고픈데, 근데 빵은 저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쓰레기는 저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렇죠? 자, 제가 노트북을 갖고 싶은데 그 노트북을 갖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야. 근데 저한테 노트북을 안 주고 다른 거 줘봐요. 그러면 노트북 안 주고 저 마이크를 줬어요. 마이크 줄게, 가져라. 이 마이크가 제 노트북 가지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효용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효용이라고 한다고. 그럼 그 효용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는 거고, 그러면 가치가 없는 거고, 그럼 가격이 지불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게 이제 첫 번째가 효용이 있어야 한다. 뭐 인간의 욕망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렇게. 이제 뜻만 아시면 돼. 두 번째, 아무리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지천에 널려 있으면 그러면 가격을 지불되잖아요. 그래서 희소해야 돼, 희소. 이거 상대적 희소성 그래요. 상대적 희소성은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100개야, 100개. 근데 1억만 개 있다. 인간이 원하는 것은 100개인데 1억만 개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가격이 지불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것은 100개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100개가 안 된다. 그래야만 가격이 지불되는 거야. 30년 전에 마트에서 생수를 사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생수를 사 마시잖아요. 왜? 생수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인간의 욕망보다는 부족해지니까 그 생수를 돈 주고 사 먹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공기 봐요, 공기. 공기는 효용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밥을 안 먹고는 10일을 버틸 수 있어요. 밥을 안 먹고 10일 버틸 수 있다고 물을 준다면. 근데 공기는 10분을 흡입하지 않으면 전부 다 내사 상태로 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밥보다는 훨씬 더 공기가 쓸모가 많다고. 근데 공기를 흡입하면서 돈을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 희소하지 않으니까 그런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해야 돼. 세 번째, 효용이 있고 아무리 상대적으로 희소한다 하더라도 돈 주고 살 사람이 없다는 거야. 돈 주고. 그럼 돈 주고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지불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돈 주고 살 사람이 있어야 돼. 제가 이 물건을 사고는 싶어요. 그러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지불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돈도 있어야 돼. 사고 싶으면서 돈도 있어야 된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그게 뭡니까? 유효수요. 이 세 가지가 본질적인 가치 발생률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부동산학에서는 여기다가 이전성을 추가해요. 이전성. 그래서 가치 발생률은 효, 상, 유, 이 이렇게 한다고. 그럼 여기에 이제 가치 발생률이 22회 때 나오고 24회 때 나오고 아직 안 나왔다고. 그러면 24회 때 뭐라고 했냐면 가치 발생률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그래요. 그러면서 가치 발생률 중에서 유효수요는 살 의사만 있으면 되지 지불 능력은 필요 없다. OX, X 그게 답이었어요. 그럼 22회 때는 뭐라고 출제했냐면 가치 발생 요인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가치는 발생한다. OX, X 다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가치 발생 요인은 최근에는 10여 년 동안 출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출제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하고 있다는 거. 됐죠? 자, 요 이전성이 만약에 올해 가치 발생 요인이 나오면 이전성에서 쟁점을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전성을 다른 말로 양도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요 이전성을
가치 발생률에다 집어넣자고 주장하는 학자가 미국의 부동산 학자 링이란 분이 있어요. 링이라는 분이 자기 생각은 이전성을 가치 발생률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그 주장이 맞아 가니까 이제 이전성을 가치 발생률에다 집어넣어준 거라고. 그래서 이제 22회 때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낸다고. 이전성을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다. OX? O. 링이라는 분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링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이전성을 가치 발생 요인에 포함시켰다고. 그럼 이제 이전성이 시험에 나오면 뭐가 쟁점이냐면 이전성이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게 쟁점이 아니에요. 그럼 이전성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제가 링한테 전화를 했잖아. 실제로 미국에 있는 링한테 링이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야. Hey, Mr. Hong 그러더라고. 야, 내가 그렇지. 실제야.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이야기해도 여러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영어를 해도. 그래서 한국말로 풀어서 줄게요. 제가 그랬지. Mr. 링. 이전성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링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요 이전성은 권리관계 이전성을 말한다 그래요. 권리의 이전성이다. 그럼 권리 이전성이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치가 있고 가격이 지불되려면 당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되면 여러분 가격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소리야. 그걸 이전성이란 거야. 그럼 이전성은 권리 이전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권리가 이전된다는 말은 법적인 개념이야. 법적 개념이다. 그럼 물리적 이전성이냐?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리적 이전성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 물리적 이전성이란 뜻은 이런 뜻이에요. 물리적 이전성은 이 건물이 노원구에 있다가 내일은 강서구로 가버린다. 뭐 강동구로 가버린다. 이게 물리적 이전성이에요. 그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부동산은 물리적 이전성이 없다. 세 글자로 말하세요. 부동산. 그러니까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은 물리적 이전성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면 권리관계 이전성 법적 개념이다. 됐죠? 나오면 여기에 쟁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24회 때까지 내고 가치 발생이 내고 안 냈는데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한다고. 가치 발생 요인 중에서 이전성은 경제적 측면의 이전성을 말한다 이렇게 냈다고. 뭡니까? X입니까? X. 경제적 측면 이전성이 아니라 법적 측면에서 권리관계 이전성이다. 의미하셨죠? 이게 그러니까 경제적 측면 이전성이 아니라 법적 측면이다. 물리적 이전성도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치 발생률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 뭐냐? 가치 형성 요인이 도대체 이 가치 형성 요인은 예전에 이 부분에다 별표 5개 치고 난리 쳤다고. 15년 전에. 근데 요즘은 안 나오니까 요즘은 이것만 나온다 해서 가치 발생률, 가치 형성 요인의 개념. 자, 그럼 여기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요 가치 형성 요인이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요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들.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불러요. 자, 필기노트는 안 써졌으니까 쓰지 마라. 필기노트는 가치 형성 요인에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안 써졌죠. 선생님 나는 꼭 쓰고 싶은데 그러면 써보고 근데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가치 형성이 봐요. 가치 형성 제가 써볼게요. 이거 가치 형성이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들, 영향을 주는 것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게 이론적으로 감정평가 이론적으로 가치 형성 요인의 뜻이야. 근데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는 이 말을 뭐라고 나오냐면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발생률에 영향을 주는 것 맞죠? 이걸 감정평가 규칙에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물건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이걸 내는 거야. 이걸 계속 이걸 낸다고. 필기노트 115쪽 한번 가봅시다. 필기노트 115쪽에 제2조 정의에서 4번 가볼래요. 4번에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요걸 낸단 말이에요. 요거. 요 규칙의 내용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혹시 시험에서
자, 거기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가치 형성 요인이란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말한다. OX. O야, O. O라고. O인데 요즘 이걸 잘 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말을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뭐라 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감정평가 규칙의 내용을 내니까 그걸 기억하지 이걸 1차적으로 기억할 필요 없다는 소리야. 그럼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면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게 초점이 아니라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이게 초점이야.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냈다고.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낸 거야. 그럼 죽사발 되는 거야. 시장 가치가 아니라 무슨 가치예요?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 가치 형성 요인, 경제적 가치 영향을 미치는 일지기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요 일반 요인이 뭐고 지역 요인이 뭐고 개별 요인이 뭐냐? 자,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반 요인. 그럼 우리 노원구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라 한다? 지역 요인. 이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요인. 예? 그럼 지역 요인 뜻, 개별 요인 뜻을 물어보진 않아요. 그럼 뭘 주로 물어보냐면 15년 전에 요 일반적 요인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은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걸 일반 요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일반적 요인.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현상이 도대체 뭐냐? 세 가지야. 사회 현상, 경제적 현상, 그다음에 행정적인 현상. 이 행정적인 현상은 국가가 하는 것들이야. 그럼 봐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가가 하는 것들이 부동산 세금 제도. 그럼 정부세를 없앨까? 계속 유지할까? 지금 대통령 선거 기간에 어느 분은 없앤다고 하고 어느 분은 강화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누군가가 9일날 대통령이 될 건데 근데 대통령이 누가 돼서 나는 정부세를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 정부세를 없앤다는 세금 제도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그걸 학자들이 행정적 요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면 행정적 요인이 뭐냐면 제도. 부동산 관련 제도가 바뀌어버리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준 거라고 세제. 이 세제가 세금 제도야, 세금 제도. 그러면 세금 제도가 바뀌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세금 제도가 일반 요인 중에서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15회 전에 시험 문제예요. 15년 전에. 그때는 별표 5개 막 외우고 난리 났다고. 요즘 그런 게 안 물어본다고. 옛날에 그렇게 물어봤지.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변하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안 미쳐요? 미치죠. 이 인구가 사회적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럼 우리나라 인구는 출산율은 계속 감소해서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럼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굳이 따지자면 경제 현상입니까? 행정적인 현상입니까? 사회 현상입니까? 사회 현상이지. 그래서 인구가 사회적 요인의 1번 타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회적 요인에 쭉 얘기했는데 예전에 이걸 앞머리 따서 외웠다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는 엄청나게 고생했죠, 수험생들이. 근데 요즘은 저런 거 안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이쯤에서 이제 책을 좀 잠깐 볼 건데요. 441쪽을 한번 봐봐요. 441쪽으로 보면 거기에 핵심이라고 나와요. 핵심. 핵심이라고 나오면서 그래서 부동산 가치 형성의 일반 요인 그러면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나왔죠. 요거는 핵심은 옛날 핵심이에요. 옛날 핵심. 지금의 핵심 아니라고. 핵심. 그러면서 사회적 요인의 인구 상태, 가족 구성, 도시 형성, 공공시설 이거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15년 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인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가자에다 동그라미 치고 도자에다 동그라미 쳐서 인가도 이렇게 배웠다고. 이렇게 외웠다고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만 보셨으니까 이제 칠판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요인인가 한번 판단해 보라고 여러분들. 여기 외울 필요 없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판단 한번 해보라고.
물가, 고용, 실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나라의 고용 수준은 불안해서 실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자율의 변화 이런 것들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치겠죠. 이거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사회적 하면 안 되지요. 경제적 밑에 써놨잖아 내가. 그 다음에 전부 다 경제 용어잖아. 경제 용어. 근데 거기다 사회적 하면 너 엿먹으라 그 소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경제 용어가 나오면 아 선생님 나는 실업이 경제 용어인지 몰라서 그러면 안 되지. 경제 용어가 나오면 경제적이라고. 그러니까 구별할 필요 없다 이거. 의미 아셨죠?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제, 제도, 규제 이런 말 나오면 뭘까? 행정적. 끝. 그러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되어 있을까 변동할까? 변동하지. 그래서 가변적이지 유동적이지. 자 그러면 이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 가치 형성 요인이 변하면 가치 발생 요인이 변하고 그럼 부동산 가격도 변동한다. 맞습니까? 이걸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래. 변동의 원칙이다. 변동의 원칙이다. 혹시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나요?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선생님 물어보지 마라. 아직도 세법이 앙앙앙하고 있다 머릿속에. 기준 시점. 기준 시점. 변동의 원칙이 나오면 기준 시점. 이렇게. 자, 좀 이따 다시 나올까요? 이게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입니다. 이 정도 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장황히 설명했지만 요점은 가치 형성 요인이 나오면 뜻, 개념, 가치 형성 요인 개념,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거,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치계, 경제적 가치가 포인트. 됐죠? 가치 형성 요인 됐고 가치 발생 요인은 효, 상, 유, 인데 이전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물리적 이전성입니까? 법적 이전성입니까? 법적 이전성, 권리관계 이전성. 끝. 자, 이제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얼추 뭘 배웠냐면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논리를 배운 거야. 가치 형성 요인이 있고 가치 발생 요인이 있고 이게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되고 이 논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바로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가치 재원칙이라는 게 나온다고. 이 가치 재원칙. 이 가치 재원칙을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끊긴다고 여기에. 왜? 시간이 다 돼버리면 끊기니까 지금부터 해서 정확히 10분 쉬고 이 가치 재원칙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까지 해서 이제 오늘 수업 마무리할 거라고. 자, 10분 쉬었다가 되셨습니까? 예.